영하 9도입니다 9도. 장난감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도심용이야 산책용이야 거의, 그죠? 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서 바로 디자인만 보다 딱 알지 않습니까? 바로 푸조입니다. 푸조에서 어떻게 보면 첫 전기차죠. 또 푸조에서 얼마 전에 소형 SUV인 2008이 풀체인지가 돌아오면서 요번에는 뭐 디젤 모델도 있지만 국내에는 전기차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 소형 SUV 전기차 시장이 좀 말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푸조에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E2008, 이 녀석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2008 디젤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파란색 컬러의 전기차 2008 전기차입니다. 딱히 전면부로 그냥 디자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굉장히 스포티하고 수입 소형 SUV 디자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개성 넘치고 뭔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세련되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조의 이 LED 헤드램프 기술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실제로 야간 주행을 했을 때도 아주 훌륭한 밝기와 시야를 보여주는데, 오토 하이빙 기능도 상당히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그마한 녀석이 라이트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밝습니다. 어두운 곳에 라이트가 자동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BMW 오토 하이빙 기능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도 전혀 친환경스럽지 않은 아주 스포티한 감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블랙과 실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전기차 특유의 배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는 말 그대로 소형 SUV입니다. 소형 SUV.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코나라든지 니로 이런 차량들과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얘네는 곡선미보다 약간 좀 직각미를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차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커 보이진 않는데 당연히 딱 누가 봐도 약간 전통 SUV다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속은 DC 콤보 7핀이 사용되고 완속에는 AC 단상 5핀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08의 핵심은 바로 이 리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조 SUV 라인업들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받으면서 작다고 무시를 할 수 없을 만큼 리어 라인이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 트렁크를 한번 보게 되면 트렁크는 전동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렁크 무게가 좀 나가요. 이 부분은 어쨌건 간에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34리터의 2열 폴딩 했을 경우는 1467리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소형 SUV들 중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국내 니로 EV와 비교했을 때도 니로 같은 경우는 기본이 451리터예요. 이 녀석보다 기본은 좀 더 괜찮지만 니로 EV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1405리터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2열 폴딩했을 때 1467리터로 60리터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트렁크 하단에는 전기차답게 당연히 이 220V로 충전할 수 있는 이 단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220V로 충전했을 때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건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 50km를 만들기 위해서는 220V로는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트렁크 닫는 거는 여기 잡아서 좀 세게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트렁크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갑니다. 일단 문 느낌이요. 문 느낌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너무 좋아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도어 쪽 마감이 소형 SUV, 소형 엔트리급 전기차를 할지라도 이런 도어 마감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런 품질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사실이에요. 2열에는 공조가 없습니다. 그냥 USB, 뭐 스마트폰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옵션. 뭐 이쪽에 암레스트도 없고요. 따로 컵홀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레그룸이 나쁘지가 않아요. 레그룸이 닿진 않습니다. 1년을 제키어 세팅 해놨는데도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은 이 정도면 괜찮다. 제가 탔을 때 이 정도라면 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뭐 이렇게 타고 장거리 가도 크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물론 이 방석 길이는 좀 짧습니다. 방석 길이는 좀 아쉽게 다가오고 2열의 편의 옵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패밀리카 2열을 매번 태우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뭐 가끔 뭐 친구들을 태운다거나 지인들을 태웠을 때 태우고 뭐 같이 밥 먹으러 간다거나 잠깐 어디 가까운 곳에 이동할 때는 나름 그도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지만 2열 승객한테도 좀 더 만족스러운 이런
공간성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적재함도 꽤나 괜찮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공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전기차들 탔을 때 2열 시트가 좀 더 높게 포지셔닝이 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작은 전기차일수록. 하지만 그래도 2008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전기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는데도 헤드룸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인정. 주행 리뷰를 하기 전에 일단 좀 불편한 점이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보통 이 푸조 차량들 타면 제가 칭찬했던 부분이 이 클러스터 위치와 스티어링 휠에 상당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2008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낮아요. 클러스터가 좀 낮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지금 가장 맨 위로 세팅한 상태거든요. 근데도 약간 좀 가리죠, 시야를. 그러니까 이게 타고 내릴 때도 이게 좀 걸려요. 이게 다리가 이쪽 부분이 좀 약간 협소합니다. 1열 무릎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고 내릴 때도 이게 다리가 좀 많이 걸려요. 이 부분이 좀 인체공학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자, 지금 충전을 풀로 했어요. 풀로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66이 나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지금 한파라서 밖에 온도가 영하 지금 6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집까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왔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한 40%, 도심이 60%였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딱 정확하게 줄었네요. 지금 날씨가 추워요. 지금 날씨가 영하 9도입니다. 9도. 깜박깜박하죠? 깜박깜박하면서 켜지네요. 차를 타고 문이 얼었어. 와, 극한의 테스트. 극한의 테스트. 차 안이 춥네요. 추워. 자, 푸조는 이 시동 버튼을 좀 더 길게 눌러줘야 돼요. 길게. 자, 켜졌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는 분명히 한 240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220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고속주행을 할 건데 춥네요. 열선이 자동으로 틀어져 있어요. 열선이 터치입니다. 터치해서 킬 수가 있고,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은 아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좀 아닙니다. 이게 자, 목적지에 도착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172. 제가 지금 약 한 30km 정도 고속주행을 했었는데 이 정도 달았습니다. 확실히 근데 고속주행에서 좀 많이 좀 밟다 보면은 차량의 배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시트 포지션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 그래도 나름 좀 낮게 세팅 정도 돼 있다라고 느낌이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자체는 이제 104km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도심 주행을 하다가 이제 고속 주행도 조금 할 건데, 지금 제가 절전 모드입니다. 절전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는요, 요즘에 또 과속 카메라도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기어 노브를 한 번 더 당기면요, B 모드로 바뀌어요. 브레이크 모드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크 모드가 한마디로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해집니다. 일반 드라이브 모드로 기어가 됐을 때는 지금 악셀 바를 때도요, 그렇게 뭐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 회생제동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회생제동이 확실히 가미됐다라는 게 다만 느껴지지만, 브레이크 모드로 변경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약간 8km 정도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주행을 하다가 살짝 악셀을 따게 되면은 확실히 차지 충전이 확실히 좀 더 세게 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가다가 신호 걸렸을 때 그냥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돼요. 떼다가 막판 가서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주면 됩니다. 좀 정체가 있을 때 도심 주행에서 쓰면은 그래도 배터리의 소모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에 또 신호가 걸려 있습니다. 신호가 걸려 있어서 굳이 뭐 쓸 필요 없잖아, 배터리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맛을 떼주면은 점점 속도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해요, 많이. 회전제동이 걸렸을 때 어느 정도 그 제동거리를 보여주는지, 그것도 좀 익숙해졌을 때 아주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 상황에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정체가 있을 때는 확실히 B 모드가 좋고, 그렇지 않은 좀 소통이 원활한 구간에서는 D 모드가 좋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먼저 보게 되면요, 정말 푸조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푸조의 아이덴티티가 듬뿍 담긴 녀석인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러스터 높이와 이 스티어링 휠의 위치 자체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웃겨요. 이게 육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손으로 특히 운전할 때 되게 좋습니다. 한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회전할 때는 여기 잡으면 되고, 뭐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여기 잡거나 여기 잡아도 되고, 물론 이제 두 손 잡는 게 당연히 원래 FM이지만 이게 한 손으로 딱 했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좀 많은 타각을 준다면 이쪽에 밑에를 잡고 이렇게 줘도 되고,
우회전 좌회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만 가도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자 중심 각도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공조가 터치로 다 되는데 이런 구성은 좋아요. 이쪽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좋고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소형 SUV 치고 수납 공간은 상당히 많다. 개방감은 정말 좋아요. 뭐 전방의 시인성이라든지 뭐 사이드미러 시인성, 또 이 녀석은 또 이제 후측방 또 센서까지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반절 주행은 들어갔어요. 반절 주행 들어갔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트는 또 수동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죠? 또 더러 이 앰비언트까지. 이 실내 감성 상당히 좋습니다. 야, 그래도 야간 되니까 이런 좀 3D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또 이 밝은 헤드램프, 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름 좀 수입차 감성이 좀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36마력에 26.5토크입니다. 뭐 도심에서 끌고 다니기에는 크게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더불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죠. 237km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뭐 259까지 나오고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는 211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도심에서 탈 때는요 배터리 소모가 크진 않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추울 때는 확실히 좀 주행 가는 거리가 빨리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반면에 날씨가 오늘 좀 푹한데, 푹하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막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도심용이에요. 고속주행용이나 뭐 여행용으로는 절대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이제 0%에서 80%까지 완속하는데, 80%까지 완속 충전하는 데는 급속 충전을 할 경우는 뭐 30분이면 가능합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했을 때 매번 이 녀석을 가지고 충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행용, 패밀리 목적성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녀석은 정말 출퇴근용, 도심용, 그걸로 딱 충족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의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정말 특히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헐겁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되게 소프트하다. 그래서 발목에 무리가 아예 없다. 발목이 아예 필요하지가 않아요. 코너에서도 몸쏠림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푸조 차량들의 핸들링이 상당히 민첩합니다. 이 핸들 반응 자체가,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민첩하고, 모터가 각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엔진룸에 모터가 다 있어요. 앞쪽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이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승차감은 굉장히 소프트해요. 타이어가 미쉐린 프라이머시 4개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평편비가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면에서의 충격이라든지 노면의 소음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전기차면은 특히나 정숙성이 더 강조가 되는 모델입니다. 정숙성, 이게 전기차인데 조용한데 외부에서 소음이 정말 많이 들리면은 그것도 좀 약간 좀 스트레스, 이질감이 드는데, 이 녀석은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어 마감도 제가 보였다시피 도어 마감도 상당히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해요. 이쯤에서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14인데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요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로 줄어듭니다. 상당히 많이 줄죠. 응답성 자체가 상당히 민첩해져요. 스포츠 모드 했을 때. 그래서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나름 좀 스포츠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전기차 조그마한 이 녀석을 가지고 좀 재미나게 주행을 하기에는 스포츠 모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부분은 좀 만족스럽네요. 그러니까 표준 모드와 절전 모드에서는 악셀 반응 자체가 약간 조금 둔한가 싶을 정도 좀 절제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스포츠 모드를 바꾸자마자 뭐 하체 세팅이나 그런 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묵직해지면서 악셀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근데 이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뭐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스피커에서 들려온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2km 정도 막 쏘면서 왔는데 벌써 주행 가는 거리가 92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요 정말 빨리 달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팍팍 줄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 이 고속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무게가 좀 그래도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묵직한 승차감이 있습니다. 소형 SUV들만의 그 컴팩트하고 약간 좀 통통 튀는 그런 승차감이 아니에요. 아주 묵직하게 쫙 깔려서 나가는 느낌. 고속 안정성만큼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속 방지턱을 대각선을 넘을 때 좀 불쾌한 감은 당연히 있어요. 토션빔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른 일반 토션빔하고 좀 다른 게 차량 밑에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토션빔인데 통통 튀는 토션빔이 아니에요. 좀 묵직한 토션빔입니다. 리어 쪽의 느낌이 당연히 막 좋진 않아요. 아주 막 좋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도 배터리 무게로 좀 더 눌러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지만 방석 길이가 짧은 건 사실이에요. 방석 길이가 짧아서 저처럼 좀 키가 있는 남성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착장감은 편하지만 공간성이라든지 이 허벅지를 지탱하는 부분이 짧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지, 장거리 주행을 안 하고 단거리 주행을 했을 때는 그렇다고 뭐 크게 불편한 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이드 보셨죠? 이 푸조 자체의 시트 정상이 상당히 운전자 몸을 잘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틀 동안 약 한 11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또 겨울철에 또 제가 야외에 주차를 해놨었고요. 도심 주행이 거의 70%, 고속 주행이 한 30% 정도 됐는데, 남은 제가 풀 충전했을 때 지금 또 줄었죠. 또 줄었는데 풀 충전했을 때 약간 딱 반 정도, 좀 반 조금 넘게 주행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그냥 출시가 자체는 4,800만원이에요 GT 라인 같은 경우는. 알리르는 좀 더 저렴하지만 정말 그냥 출퇴근 용도, 아니면 그냥 서울 도심 내에서만 탈 거다, 더불어서 집이나 내가 자주 가는 곳이나 회사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푸조 208 전기차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8 같은 경우는 이 녀석보다 사이즈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깁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와이프 여성분들이 아이 정도를 태우고 다니고 싶고 아이를 태우는 데 있어서 좀 짐도 어느 정도 적재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녀석이 꽤나 괜찮은 대안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용도의 메인카가 있고 세컨카로 이런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 후반이나 200km 중반대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전 인프라만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200km 중후반대에서도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요. 정말 3000 초반대로 가성비를 따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푸조 208 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는 좀 더 외관도 괜찮고 적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끔씩 지인들, 뭐 회사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가까운 거리 근교로 뭐 차 한 잔을 마시러 간다든지 맛있는 맛집을 간다라고 했을 때 또 2열에 좀 더 승객이 탈 일이 나름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푸조 2008이 괜찮게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좀 더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메인카가 옵션이 정말 풍부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컨카로 다가오는 이 녀석한테는 그런 옵션의 부재들이 나름 좀 타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 디자인은 정말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기 사자. 그러니까 패밀리 룩을 지향하지만 대중소가 아닌 각 세그먼트마다 포인트를 주면서 그 세그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정말 잘 적용한 푸조의 선택은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